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 1학번 백현규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때면 항상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에서 밤하늘을 제 눈에 담았습니다. 도시마저 잠에 든 고요한 밤, 쏟아진 듯한 별들과 은하수를 보고 있노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는 싹 물러가고 신비로움과 경이감만이 곁에 남아 있었죠. 이 시간에는 제가 봤던 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는 별은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과 거의 나란하게 있어서 지구가 자전해도 밤하늘에서 겉보기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북극성 외의 다른 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극성을 통해 북쪽이 어느 쪽인지 찾는다면 동서남북을 알 수 있으므로 대항해 시대에 뱃사람들에게 북극성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두칠성으로 북극성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름철 별자리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여름철에 맑은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유독 밝은 별 3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3개의 별들은 각각 백조 자리의 데네브,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 검은고 자리의 베가성이라고 해요. 마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방금 보신 3개의 별자리들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백조 자리는 유래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는 신을 아시죠? 제우스는 스파르타 왕비 레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유혹하러 가기 위해 백조로 변신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별자리로 남겼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백조자리의 가장 밝은 별, 즉 알파별인 데네브는 높은 온도의 푸른 별로서 태양이 몇천 배나 되는 빛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엄청 뜨겁겠죠? 그리고 백조자리에는 멋있는 성운도 있는데 바로 달걀 성운이에요. 참 멋있죠? 달걀 성운은 행성상 성운인데 혹시 방금 말한 행성상 성운이 뭔지 아시나요? 행성상 성운은 크고 늙은 별이 수명을 다하여 폭발할 때 바깥쪽 기체들이 멀리 흩어지고 중심부 핵은 뭉쳐서 백색 외성이라는 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천체의 중심부에 있는 백색 외성이 자외선을 내뿜으면 주위에 흩어져 있는 기체들이 여기 보이는 천체처럼 알록달록하게 빛나게 된답니다. 이러한 천체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기 보이는 별자리는 독수리 자리인데요. 모양만 보더라도 독수리처럼 생겼죠? 그럼 독수리 자리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청춘의 여신 헤베가 신들을 위해 수를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는 그녀의 일을 대신할 젊은이를 찾기 위해 독수리로 변해서 지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트로이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아름다운 왕자 가니메데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가죠. 그렇게 그는 올림포스에서 신들을 위해 수를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독수리 자리는 가니메데를 납치하려고 제우스가 변신했던 독수리를 형상화한 별자리랍니다. 그 다음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인데 검은고 자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아폴론의 아들이자 음악의 천재인 오르페우스에게는 에우리디케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불행히 그녀가 죽고 말았죠. 아내를 사랑했던 오르페우스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지하세계로 그녀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렇게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와 하데스의 아내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며 에우리디케를 돌려달라고 간청했어요. 오르페우스의 연주에 감동한 페르세포네는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하고
단, 땅 위에 다다를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죠. 거의 땅에 다다를 무렵이었어요. 아내가 걱정되어 생각 없이 그냥 뒤를 돌아봤던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오르페우스도 시리에 빠져서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주인을 잃은 검고에서는 슬프고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고 그의 음악에 매료되었던 제우스는 그 검고를 하늘에 올려 기억하게 했답니다. 검고 자리에는 예쁜 성운 하나가 있는데요. 이름은 M57, 반지 성운이라고 하는데 행성생 성운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고리 성운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궁수 자리를 찾으러 가보죠. 궁수 자리 알파별 눈키는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에서 백조 자리의 데네브 별을 이은 거리만큼 가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켄타우로스족을 아시나요? 반인 반마의 거칠고 야만적인 종족인데 그들 중 케이론이라는 켄타우로스는 기품있고 착하고 현명하여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로부터 전수받은 지식들을 그리스의 신들과 영웅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줄 정도면 그의 뛰어남을 알 수 있겠죠? 게다가 그는 불사의 육체 또한 가지고 있었답니다. 정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오고 말았답니다. 헤라클레스가 켄타우로스 종족들과 다툼 중에 쏜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이 잘못하여 케이론의 발에 맞고 말았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케이론은 결국 불사의 몸을 프로메테우스에게 양보하고 죽고 말았답니다. 그의 뛰어남을 안 신들은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겠지요. 제우스는 케이론을 불쌍히 여겨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궁수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신들이 케이론을 그리워할 때 그 별자리를 보면 안 되겠죠? 물론 다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더 슬플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별자리는 뱀주인 자리예요. 이름은 뱀주인 자리인데 사실 이 별자리의 인물은 의술의 신이라 불린 의사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인간을 불사신으로 만드는 경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데스가 이러다가 저승 사람들 다 살아난다며 제우스에게 하소연하자 할 수 없이 제우스가 자신의 벼락으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 의술로서 좋은 일을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이 별자리는 황도를 지나서 황도 12궁에 들 자격이 있지만 원래 황도라는 것이 12개이다 보니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2011년에 황도 12궁에 추가되어 황도 13궁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여름철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떤가요? 여름철 별들 참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밖에 저렇게 예쁘고 놀라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이런 감정의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서로 공명하여 우리들의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여름철 별자리 소개를 마치게 했습니다.